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인덕턴스 L만의 회로와 정전 용량 C만의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렵기 때문에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덕턴스가 이런 코일이라고 한다 했죠. 코일. 그 다음에 정전 용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콘덴서라고 했어요. 이때 직류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 직류일 때 이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요. 전류가 100% 다 흐릅니다. 직류 전류는 100% 다 흐르고요. 이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자, 직류 전류를 흘려줬을 때 흐르지 못해요. 다 여기서 갇혀버려요. 하지만은 자, 교류 전류를 이 코일에 흘려줬을 때는 이 전류가 자, 100%가 다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콘덴서 모양의 회로에서 자, 교류 전류를 흘려주면요. 직류일 때 흐르지 못했지만 교류일 때는 흘러갑니다. 즉 통과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은 얘 또한 그렇다 해서 뭐 100%를 다 통과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그 인덕턴스 L만의 회로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요. 인덕턴스 L만 있는 회로에 이러한 교류 전압을 가해주면요. 어떠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이 교류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인덕턴스 L에서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성분이 발생해요. 이 성분이 무슨 성분이냐면은 유도 기전력이라는 애 때문에요. 이 교류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성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방해하는 성분 보고는요. 저희가 리액턴스라고 불러요. 리액턴스. 자, 리액턴스라는 것은 그냥 X라고 표현을 하고요. 코일 같은 경우에는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고요. X에다가 인덕턴스 L 이 기호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인덕턴스 L이라는 것은 단위가 헬리죠. 하지만은 이 리액턴스 XL이라는 것은 인덕턴스 L에다가 각 주파수인 오메가를 곱해주는 게 리액턴스가 되는 겁니다. 리액턴스. 이게 유도성이라는 데 있죠. 유도성. 그러면은 이 오메가는 2파이 F잖아요. 그리고 인덕턴스 L 곱하고요. 이때 단위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자, 옴으로 바뀌어요. 옴. 즉 옴이라는 것은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성분이 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때 흐르는 전류, 자, 이곳에 흐르는 자, 전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 XL 리액턴스가 이 오메가 성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L분의 전압 V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얘는 2파이 F의 L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전압 V. 자, 그리고 암페어로 하고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전류라는 것은 자, 전압을 이렇게 발생해 줬지만 이 전류가 한 박자 늦게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 전류 보고는 지상전류라고 합니다. 지상전류. 즉, 늦은 전류예요. 늦은 전류. 뒤늦게 출발한다. 우리가 학교 늦게 간 거 보고 지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상전류로 하고요. 얼마만큼? 자, 90도만큼 늦은 지상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정전 용량 C만의 회로를 한번 봐볼게요. 이 콘덴서 성분에서는 원래 직류일 때 통과를 못하게 됐지만은 자, 교류를 흘려주면은 통과를 하게 된다 그랬죠. 정전 용량 C라는 것은 단위가 페럿이라는 데 있죠. 자, 하지만은 교류를 가해주면은 통과를 하게 돼요. 즉 통과를 한다는 이야기는 전류가 흐른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100%다 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해하는 성분이 있겠죠. 이때 또 방해하는 성분 보고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리액턴스. 하지만은 자, 콘덴서 같은 경우는 전하를 축적하는 소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용량성 리액턴스를 표현하고요. X에다가 자, 콘덴서의 기호인 C를 붙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정전 용량 C는 단위가 페럿이었죠. 자, 하지만은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오메가 C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고 얘는 C죠. 그래서 분의 1. 이때 단위가 또 옴으로 바뀝니다. 이 리액턴스라는 것은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성분 보고 리액턴스라 하고요. 자, 이때 또 특이점이 뭐냐면은 전압을 이렇게 가해 주는데 이 전류라는 애가 뭐 한 박자 빠르게 움직여요. 얼마만큼? 2분의 파이. 즉 90도만큼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90도 빠른 전류가 생성이 되고요. 이때 이 전류 보고 혹은 빠른 전류 혹은 진상 전류라고 합니다. 진상. 앞서 나가다 하기 때문에 진상 전류라 해요.
자, 이번 파트에서는 좀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자,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인덕턴스 L만의 회로, 즉 코일이 있는 이 회로에서요, 교류 전압을 가해주면은 이 리액턴스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이 리액턴스는 자, 유도성 리액턴스를 하고요. 이때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오메가 L 2파이 FL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때 단위가 자, 옴이 되는 거예요. 이때 전류는 I는 XL분의 V가 되고, 이 XL은 2파이 FL이니까 2파이 L분의 V가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90도 늦은 자, 지상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 다음 정전 용량 C만의 회로를 보면요. 원래 직류 전압을 가해주면 이 콘덴서에는 직류 전류가 통과를 못하지만, 자, 이렇게 교류 전압을 가해주면 통과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전류가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보는 거예요. 오메가 C분의 1로 표현이 되면은 자, 용량성 리액턴스를 하고요. 이 용량성 리액턴스는 자, X에다가 C만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2파이 FC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때 전류는 이렇게 한 박자 빨리 움직인다 했죠. 그래서 I는 XC분의 V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요. 자, 90도 앞선 전류 혹은 진상 전류, 빠른 전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전압보다 한 박자 빠르게 움직인다 해서 진상 전류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는 좀 어렵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하셔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회로에 200 사인 오메가 t의 전압을 가했더니 이때 전류가 50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의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는 무슨 회로인가 하고 물어봤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자 있죠. 자, 전압 같은 경우는 위상이 없죠. 이 플러스 세타가 0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압 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전류를 보니까 자, 이 사인 함수를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오메가 t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 0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왼쪽으로 한 게 빠르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진상 전류가 되는 거죠. 즉 90도 2분의 파이가 90도잖아요. 90도 앞선 전류 혹은 90도 빠른 전류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빠른 전류는 자, 이런 콘덴서 즉 정전 용량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용량성 회로라고 해요. 용량성 회로. 빠른 전류는 용량성 회로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은 자꾸 반복하셔서 몇 번 보시다 보면은 문제 푸는 방법들이 보일 겁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회로 소자의 일정한 크기의 전압으로 주파수를 증가시키면서 흐르는 전류를 관찰하였다. 주파수를 2배로 하였더니 전류의 크기가 2배가 되었다는 거죠. 이 회로의 소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에서 이 회로의 소자를 물어봤기 때문에 소자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밖에 없다 했습니다. R, L, C 이렇게 있고요. 이 R은 요렇게 쓰고 L은 요렇게 코일 모양이었죠. 그 다음에 C는 이렇게 콘덴서 모양이었고, 이때 이 R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F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L과 C만이 오로지 주파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XL과 XC가 있다 그랬죠. 얘 보고는 뭐라 그랬죠? 유도성 리액턴스가 되는 거고요. XC는 용량성 리액턴스가 되죠. 이때 XL은 2파이 FL이 되는 거고요. XC는 2파이 FC분의 1이 돼요. 이때 단위가 옴이었죠. 문제에서 전류의 크기가 2배로 되었다 그랬죠. 즉 전류가 커졌다는 이야기예요. XL의 회로에서는 자, IL이라는 전류로 볼게요. 그러면은 XL분의 V가 되겠죠. 이때 2파이 FL분의 V가 되고, 이 주파수가 뭐 2배가 되면은 분모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전류와 주파수가 서로 반비례하다는 이야기고요. 자, 이 XC 용량성 리액턴스 회로 보시면은 이때 전류가 IC라고 볼게요. XC분의 V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XC가 2파이 FC분의 1이 되기 때문에요. 자, 2파이 FC분의 1 분의 V가 되죠.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분모로 가고 이렇게 분자로 가죠. 계산해 보면은 얘는 2파이 FCV가 됩니다. 주파수가 커지면은 전류도 커지겠죠. 그래서 IC 용량성 리액턴스에서 흐르는 전류는
주파수와 서로 비례가 하게 됩니다. 즉 주파수가 2배가 되면은 전류도 2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콘덴서가 됩니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류 회로에서 코일과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한 상태에서 주파수가 증가하면 어느 쪽이 전류가 잘 흐르는가? 즉 콘덴서와 이렇게 코일을 병렬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때 주파수를 점점 증가를 시켜요. 근데 방금 위의 문제에서 콘덴서 측에 흐르는 전류는 주파수와 서로 비례하게 된다 했죠. 그래서 주파수가 증가하면은 콘덴서 쪽에가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겁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기 인덕턴스가 0.01 헨리인 코일에 100V 60Hz의 사인파 전압을 가할 때 유도 리액턴스는 약 몇 옴인가 하고 물어봤죠. 유도성 리액턴스니까요. XL이 되겠죠. 인덕턴스가 L이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오메가 L이 되는 거고 이때는 2파이 FL이 되겠죠. 그러면은 2파이 곱하기 주파수가 60Hz 곱하기 인덕턴스 L이 0.01이 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기를 눌러 보면요. 2, 자, 그 다음에 이 파이 있죠? 파이 곱하기 60Hz 곱하기 0.01 헨리 하고 엔터 치시면은 5분의 6 파이가 나오잖아요. 이때 이 변환키 누르시면은 3.7699 나오죠. 약 3.77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회로의 소자의 일정한 크기의 전압으로 주파수를 2배를 증가시켰더니 흐르는 전류가 2분의 1로 되었다. 즉 전류가 감소되었다는 이야기죠. 이때는 코일이겠죠. 코일.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주파수 F가 2배가 되었더니 전류도 2배가 되었다. 이때는 콘덴서였죠. 즉 정전 용량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주파수 F가 2배로 되었더니 전류가 2분의 1배로 되었다. 이때는 인덕턴스만의 회로입니다. 즉 코일이죠. 그래서 답은 2번 코일이 되는 겁니다.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덕턴스 0.05 헨리의 주파수가 60Hz이고 자, 전압이 220V인 교류 전압이 가해질 때 흐르는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인덕턴스 L이 이렇게 있어요. L이 0.5 헨리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교류 전압을 이렇게 가해 주는데요. 이때 이 교류 전압은 220V이고요. 60Hz란 이야기죠.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얼마인가 하고 물어봤죠. 그냥 전류 전압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 실효값입니다. 얘도 실효값이고요. 자, 흐르는 전류 I는 L이니까 XL분의 전압 V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전압은 220V이고요. XL은 오메가 L이잖아요. 그러면은 220 나누기 오메가가 2파이 F 그 다음에 L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시면은 2파이 곱하기 주파수가 60Hz죠. 그 다음에 인덕턴스가 0.5 헨리가 되는 거고 220V. 얘를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시면은 자, 분수 표시 눌러 주시고 220V 나누기 2파이 이렇게 눌러 주시고요. 자, 곱하기 60Hz 곱하기 0.5 헨리 이렇게 하고 엔터 하고 누르시면은 1.167이 나오죠. 그러면은 답이 4번 1.17이 되겠죠. 자,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전 용량 C 나노페럿의 콘덴서에 충전된 전하가 Q는 자, 루트 2 곱하기 Q 사인 오메가 T와 같이 변화하도록 하였다. 이때 콘덴서에 흘러가는 전류의 값은 얼마인가 하고 물어봤죠.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미분을 하는 문제인데요. 참고로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dt분의 dq, 이 q를 dt분의 d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dt분의 d 곱하기 루트 2의 q의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고요. 이 사인 오메가 t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요. 루트 2의 q 얘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루트 2의 q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루트 2의 q의 오메가 루트 2의 q의 오메가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고요.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답으로 외워버릴게요. 사인, 코사인 서로 바뀐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어려우니까 뭐 미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미분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답으로 외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들어간 게 답이에요. 8번 문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자 1번 리액턴스는 주파수의 함수이다. 자 XL은 오메가 L 얘는 2파이 FL이 되죠. 리액턴스 XC는 오메가 C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얘는 2파이 FC분의 1이 되고 이때 단위가 옴이죠. 얘도 옴이고요. 이때 리액턴스 얘네들 보고 리액턴스를 하잖아요. 주파수에 관련된 함수이다. 이 주파수와 관련 있죠. 그래서 얘는 맞고요. 2번 콘덴서는 직렬로 연결할수록 용량이 작아지죠. 작아진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번 저항은 병렬로 연결할수록 저항이 작아진다. 얘도 맞죠? 자 4번 코일은 직렬로 연결할수록 인덕턴스 L이 커진다. 얘도 맞아요. 이 문제에서요. 자 콘덴서는 직렬로 연결할수록 용량이 작아지고요. 저항이라든지 코일은 직렬로 연결할수록 값이 커지게 됩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체 인덕턴스가 1헬리인 코일에 200V 60Hz에 자 사인파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는 인덕턴스죠. L이잖아요. 이때는 지상전류가 흐르게 된다 했죠. 지상전류 90도 늦은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 답은 일단 90도인 2분의 파이를 먼저 찾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만큼 뒤진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은 뒤에도 좀 연달아 나오긴 하지만요. 몇 번 보다 보면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쉬운 문제들도 있거든요. 자,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